자, 그럼 이렇게 정해진 스타일 시트라는 그 실질적인 내용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스타일 시트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앞서 간단하게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태그 스타일. 이 태그 스타일이라는 것은 특정한 태그명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태그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타일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제가 점 찍어서 표현을 했었던 그 타입인데요. 클래스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클래스 스타일로 이제 우리가 마치 함수처럼 영역을 하나 만들어 두고 속성들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 클래스 스타일을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각 태그별로 내가 원하는 태그에다가 속성 값을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해당 그 클래스 스타일의 속성을 가진 그쪽 영역에서는 여기에 지정한 스타일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임드 스타일이라는 건데요. 네임드 스타일이라는 것은 한 페이지에 하나의 그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지금 클래스 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네임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샵이라는 기호하고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샵이라고 해서 어떤 영역을 지정을 해 두시게 되면 이거는 id라는 속성 값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요 세 가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걸 조금 확장한 개념인 아래쪽 두 가지 스타일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3번째 예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자, 해서 보시면 여기는 스타일 타입이라고 할까요? 자, 스타일을 지정할 때 이번에는 이너 스타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스타일은 스타일 타입은 텍스트 CSS라고 했었죠. 하고 혹시 스타일을 인식 못하는 것을 위해서 주석 처리 이제 같이 병행을 했고요. 자, 우선 그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될 텐데요. 스타일은 뭐 사용하기 위해서 헤드 부분에 선언을 해두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 볼까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 위드스는 400. 다음에 테두리 선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줄, 한 행, 첫 번째 행 만들었고요. 다음 두 번째 행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의 영역에는 td, id, 그 다음에 td, name. 뭐 지금 모양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주소. 자, 해서 세 개를 나타내었고요. 그 밑에는 실제 id, KIMSH, 다음에 김승현, 서울 강서구. 자, 만들었고 한 줄만 더 만들까요? 자, 해서 만들어두고 여기는 리승현.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해보면 id, name, address 뭐 이러한 식으로 지금 우리가 구성한 테이블 모양 그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서 나타났을 때 만약 이 각각의 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색상 값을 지정해 주고 싶다. 아니면 요 각각의 셀에 대해서 색상 값들을 지정해 주고 싶다. 라고 할 때 스타일을 이제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요 배경 색상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것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만약 백그라운드 컬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BG 컬러가 여기서 인식이 될까요? 되네요. 그래서
배경 색상을 비지 컬러라고 해서 여기에 지정을 하면 이건 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그 tr이라는 태그가 비지 컬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색상 스타일을 먹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tr이라는 태그에 비지 컬러라는 속성이 없었다라면 색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일단 그거는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해보면 얘를 만약에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레드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tr에도 다음과 같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tr에도 역시 붉은색으로 색상을 표시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프레시를 시켜보면 이제 색상 값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적었냐면 이 로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 10개의 로우가 된다라면 이 BG 컬러라고 하는 요 색상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10번을 적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니까 tr이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BG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주고 싶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묶어서 사용할 때 요게 지금 태그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HTML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그 꺽쇠 표시 모양 안에서 표시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태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tr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 값이 맞을 겁니다.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맞네요. 속성 값은 전체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블루로 할까요? 지금 차이가 안 나니까 라고 해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한 번에 모든 그 tr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은 다 파란색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와 유사하게 밑에다가 이 테이블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테이블 하나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HR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넣으면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조금 전처럼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직접 지정을 했었다라면 이쪽 아래쪽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안 하는 이상에서는 파란색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tr이라는 요 이름, 다시 말하면 태그 스타일로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위에 거 tr이나 아래쪽 tr이나 둘 다 tr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단에 나타나는 것들 역시도 파란색의 배경색이 들어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우리 자바에서 보면 메소드 있죠. 메소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호출해서 그 위치에 쓴다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나는 여기 같은 tr이지만 헤드라인이라는 영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헤드라인은 다른 것들과 색상을 좀 틀리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사용하실 수 있냐면 그 하나 안에서 지금 여러 번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클래스 스타일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스타일은 조금 전 PPT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다시피 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점이라는 것을 찍게 되면 이거는 태그로 선언한 게 아니다. 태그 아니고 내가 특정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점 뒤에 나오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마음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레드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레드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색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다가 이제 폰트라든지 글자 크기, 굵기 이러한 것들도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여하튼 레드 스타일이라는 것을 하나 클래스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헤더 부분이 요 제일 첫 번째 테이블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클래스라는 속성 값을 사용을 해서 나는 여기서는 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요 앞에다가 점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드 스타일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시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은 그냥 tr이라는 속성 값을 먹겠지만 얘는 tr이라는 속성 값을 먹었다가 더 가까이 있는 게 클래스라는 속성 값이기 때문에 클래스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위에 거나 아래에 거나 둘 다 동일하게 내가 지정한 클래스 스타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특별하게 이 전체 테이블들 중에서
나는 얘한테에 대해서만 특정한 스타일을 하나 주고 싶어. 그리고 이 스타일은 이 전체로 따져봤을 때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라면 여기에다 그린 색상을 얘한테다가 한번 지정해 줘 보겠습니다. 그때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스타일 방식이 바로 네임드 스타일이라는 건데요. 네임드 스타일은 샵이라는 이름하고 기호하고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린 스타일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는 그린 이라고 지정을 해두고 요 그린 스타일은 샵이라는 기호하고 함께 선언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 명칭은 여러분들 임의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타일을 두 번째 있는 테이블에 얘한테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id는 그린 스타일. 이렇게 되면 얘의 경우에는 tr의 속성 태그인 제일 처음에 파란색이 먼저 색칠이 되었을 겁니다. 색칠돼서 딱 나타나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스타일 중에서 id로 지정된 스타일이 있네요. 네임드 스타일은 id라는 속성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d로 지정되어 있는 그린 스타일의 속성 값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색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린 색상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각 스타일을 종류별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네임드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하고 요 CSS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아이디에 관련된 충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샵으로 선언되어 있는 요 id라는 값, id는 한 페이지에 딱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기본 개념으로 박아두십시오. 일반적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냥 id로 선언하나 클래스로 선언하나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은 얘를 그냥 동일한 객체, 클래스하고 비슷한 객체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버리시는데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API를 사용할 때 그 충돌을 피할 수 없다. jQuery라는 자바스크립트 API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API 같은 것들 사용할 때 충돌이 발생하니까 얘는 하나의 HTML 페이지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id라고 지정을 하시는 것을 무조건 습관적으로 이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요 클래스라는 건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얘를 조금 확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태그 스타일이나 태그 스타일을 이제 조금 확장한 방법인데요. 태그 내부에 있는 태그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태그명 한 칸 띄우고 태그명이라고 해서 속성 값을 주는데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h라는 태그 안에 span이라는 태그가 있다. 혹은 p라는 태그 안에 h라는 태그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에서 그렇게 구성될 때만 어떠한 속성 값을 지정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4번째 예제를 만들어서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P라는 태그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H1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하하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다가는 H1 태그를 통해서 호호호 라는 글자를 지정해 주었다고, 스팬이라고 해서 영역을 지정해 주고 div로 영역을 지정해 주죠. 보통 우리 웹표준 사용할 때 div라는 태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div로 영역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div라는 태그 안에 h1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었고 h1 글자가 크죠? 2. 자,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둘 다 h 태그의 속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면상에 표현이 될 때는 14 라운드 03 언더바 14.htm 라운드 13이라고 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바꾸면 되는 거죠. 03 언더바 14. 자, 해서 해보시면 하하하 라는 것과 호호호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상단에 스타일을 선언을 하고 스타일 타입은 텍스트 CSS 다른 브라우저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석 처리. 자, 이렇게 해놓고 h2라는 태그에 대해서 색상을 한번 지정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색상만 가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잠시 후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컬러라고 할까요? 글자 색상이니까 컬러 색상을 지정을 하는데 레드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div 안에 있는 h2나 그냥 h2나 둘 다 똑같이 이제 컬러는 레드 색상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붉은 색상으로 표시가 되었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div 안에 있는 h2라는 태그에 대해서만 이 색상을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밖에 있는 h2에는 이 색상을 이런 스타일을 주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방금 전에 그 PPT에서 보셨다시피 div 한 칸 띄우고 h2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div라는 태그 안에 있는 h2에만 이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두면 이 밑에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div 하나를 만드시고 이 안에 또 h2 히히히 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 여기에 h2 얘는 div 없는 독립적인 h2고 얘와 얘는 div 안에 있는 h2죠. 그러면 div 안에 있는 h2에만 색상을 지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호호호는 스타일이 인식이 안 되었고 제일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있는 다시 말하면 div 안에 있는 것들만 이제 이러한 스타일이 지정이 된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마지막에 있는 여러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는요. 역시 태그에 대한 확장인데 여기 콤마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나는 h1도 요 속성이 먹었으면 좋겠고 h2도 요 속성이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할 때 콤마를 찍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속성 값들을 여러 개 지정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h1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h1 그럴 때 나는 속성을 요것도 속성을 주고 싶고 h1에 대해서도 이러한 속성을 지정해 주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크크크라고 하는 h1에 대한 속성도 붉은색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h2라고 독립적으로 쓰인 것 외에 h1, div 안에 있는 h2들은 전부 같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 태그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그 스타일을 확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셔서 속성을 지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